시어머니는 조용히 통장 내역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. 저는 이미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.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? 저는 그날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시어머니가 제 앞에 둔 낯선 통장 내역서. 그것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발끝까지 곤두섰습니다. 저는 제가 허락 없이 시어머니의 돈을 쓴 사실이 결국 들켰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.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. 시어머니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. 그저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. 이 돈 내가 쓴 거 맞니? 그 질문에 저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인정하면 제가 모든 것을 잃는 패배자가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하지만 강하게 받아쳤습니다. 이 돈, 집안 살림에 쓴 건데 뭐가 문제예요? 제가 딴 데 쓴 것도 아니고요. 사실 그 돈은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모아온 병원비였습니다.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 문제로 인해 시어머니는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고,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 푼 두 푼 아껴 모아둔 귀한 돈이었죠.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. 아니,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. 처음에는 그저 급한 카드값과 생활비가 부족해서 잠시 빌린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. 다음에 꼭 갚으면 되지. 어차피 가족인데 뭘 하는 생각으로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.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불편한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저는 제가 시어머니께 허락도 없이, 심지어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건드린 것이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. 그 양심의 가책은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.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때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. 여보, 왜 말도 없이 엄마 돈을 썼어? 남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.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다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. 당신이 생활비 제대로 줬으면 내가 그랬겠냐고요. 다 당신이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? 저는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소리쳤습니다. 마치 제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. 시아버지도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. 잘못했으면 먼저 사과해야지. 그게 도리 아니냐. 시아버지의 말씀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.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크게 반발했습니다.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. 이 집에서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.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? 저는 울먹이며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끄집어내며 저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. 저는 제가 충분히 힘들었으니 이 정도쯤은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. 제가 쓴 돈은 단순히 생활비나 카드값이 아니었습니다. 저는 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쇼핑 비용과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으로도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. 남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저의 허영심이 그 돈을 쓰게 만들었던 겁니다. 시어머니의 통장 내역서에는 제가 구매했던 고가의 옷과 액세서리, 그리고 제가 지불했던 값비싼 모임 회비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. 저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. 시어머니는 제 쇼핑 내역을 보시고도 여전히 차분하셨습니다. 왜 그랬는지 내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었다. 시어머니의 그 말씀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.
저는 제가 너무나도 치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자존심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.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. 어머니가 저를 감시한 거예요. 대체 통장을 왜 그렇게 꼼꼼히 보신 건데요? 저는 적반하장으로 시어머니에게 감시자 프레임을 씌우려 했습니다.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저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저를 감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저 병원 예약 때문에 병원비를 확인하다가 우연히 제 사용 내역을 알게 되신 것이었습니다. 저는 그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.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. 엄마, 문제는 아니야. 이건 내가 선을 넘은 거야.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돈에 손대는 건 아니지. 남편의 말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. 저는 속으로는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끝까지 뻔뻔하게 버텼습니다. 그 돈 내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잖아. 조금 더 기다려주면 될 거 아니야? 저는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. 결국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제 편을 들어달라고 시댁에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했습니다. 하지만 친정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내가 잘못한 건 맞다. 남의 돈에 손댄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. 친정엄마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더욱 좌절했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터져 나왔습니다.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비를 사용한 것 때문에 정작 본인의 병원비가 부족해서 수술 예약을 미루고 계셨다는 겁니다.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사과하지 못했습니다. 제 자존심은 끝까지 저를 붙잡았습니다. 그걸 왜 이제 와서 말하세요?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러지 않았잖아요. 저는 또다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습니다. 시어머니는 제게 처음으로 서운함을 표현하셨습니다. 내가 서운한 건 돈보다 내가 알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다. 시어머니의 말씀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. 저는 그제야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았습니다.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를 방어했습니다. 저도 며느리로 산 게 쉬운 줄 아세요?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았다고요. 저는 끝까지 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남편은 실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. 힘든 것과 남의 돈을 허락 없이 쓰는 건 다른 문제야. 그건 도를 넘은 거야.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저는 그제야 주변 모두가 제 편을 들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못했습니다. 제 자존심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. 저는 결국 사과할 기회를 놓쳤습니다. 남편의 실망과 시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.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신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. 그 결과 저는 가족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.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들어와 시어머니의 통장 내역을 다시 보았습니다. 제가 쓴 돈의 액수보다 그 돈에 담긴 시어머니의 희생과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.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밖으로 나가 끝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. 제 자존심은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. 씁쓸한 밤이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잘못을 알고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가족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?
본 영상은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.